등비수열 3, 6, 12, 24 뭘까요? 그 다음 48. 네, 48. 네. 이런 식이 이제 등비수열입니다. 이식 곱해지네요. 그러니까 비율이 2배, 그게 일정해서 등비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. 이때 그 비율이 되는 것을 R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공비, 공통된 비율이라고 합니다. 초항, 공비, 항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 이렇게 된다면은 열 번째 항은 뭘까? n 번째 항은 뭘까?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똑같은 방식입니다.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어마어마한 순위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. 네. 하나도 재미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네, 얘는 이렇게 되겠죠. 이 역시 탄수하고 지정수의 차이 때문에 초항에다가 공통된 비율을 m-1번 곱해야지 m번째 항이 됩니다.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일반항, 일반합, 그 다음에 등비중항 A, B, C 세수가 등비수를 낸다면 가운데 것의 제곱이 양쪽 걸 곱한 것과 같다. 곱하면 36 곱하면 14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중항을 네,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가운데 것을 2배가 제곱을 곱한 거고 등비수열하면 가운데 것의 제곱이 2배를 곱한 거다. 이렇게 표현하는 B는 2분의 A 더하기 C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예쁘게도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으로 알 수 있고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등비수열의 경우는 이게 가능합니다. 공비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표현하려면 뭐 별 수 없어요.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자, 문제를 풀겠습니다. 잠깐만요. (461) 자, A에는 초항이 9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이런 식의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기계적인 부분이고 사실 그냥 이렇게 3의 거듭제곱 수인 걸 좀 알 수 있어요. 3의 제곱, 3의 1제곱, 3의 0제곱, 3의 마이너스 1제곱, 그다음 3의 마이너스 2제곱, 뭐 이렇게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.
그 다음 그냥 3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에요. 공차가 마이너스 1인 처항이 2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실제로 정리하시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역수로 바꾸시면 음수지수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.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방금 이 문제 덕분에 뭘 알게 되냐면 지수의 지수함수의 지수 부분이 등차 수열이면 지수함수의 함수값은 등비 수열된다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. y는 뭐 3의 x제곱 이렇게 있다면 1일 때 3, 2일 때 9, 3일 때 27 등차 수열이면 등비 수열 이런 것을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걸 로그에 적용을 시키면 로그는 역함수니까 y는 로그 3의 x를 생각하면 3 넣으면 1, 9 넣으면 2, 27 넣으면 3.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등비수열이면 치역이 등차수열 되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. 진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단순히 더하기 곱하기 얘기인 걸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등차수열은 더하기 얘기고 등비수열은 곱하기 얘기고요. 지수함수는 곱하기 얘기인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가 지수에서는 더하기로 표현이 됩니다. 다 그냥 연결되는 얘기고 워낙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죠. 네. 두 번째 문제는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되는 걸 보니 초항은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가 봅니다. 얘는 뭐 더 이쁘게 표현한 방식도 없겠네요. 저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 문제는 3번은 요거 딸랑 이 등비수열의 규칙과 일반항만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겁니다. 4, 마이너스 8, 16, 32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는 수열이라면 마이너스 512는 몇 번장이겠는가? 그것이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또 일반항이 초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510이다 라는 식으로 지수 방정식을 푸셔도 되겠지만 당연히 두 배씩 되네? 마이너스 두 배씩 그러면 이게 2의 제곱이고 이게 2의 9제곱이니까 7번 분배가 됐구나. 마이너스 2니까 홀수번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공비가 7번 적용됐으니까 이거 8번 장이겠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네. AN이 463번에 이거 문제 AN이 3 곱하기 2에 2n 마이너스 1 때 첫째 항과
공비를 구하세요. 이 문제는 이따 풀어보겠습니다. (465번) 두수 3과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에 되게 하고 싶답니다. 등차수에도 똑같은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? 네, 그냥 진짜 그냥 규칙 찾는 퍼즐 문제 같은 겁니다. 내수를 작은수로 나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. 32배 됐네요. 몇 번 만에? 5번 만에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2씩 곱해줬겠다 라고 생각해서 곱비가 2니까 6, 12, 24, 48 뭐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자, 근데 이게 만약에 홀수라면 그 다음 문제처럼 2와 162 사이에 3개 눌러서 푼다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풀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풀 때 81배고 4번 만에 81배니까 3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문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. 3개의 양수를 구하라고 했어요. 굳이 양수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음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3식 4번이어도 81이지만 마이너스 3식 4번이어도 81입니다. 그래서 별 말이 없다면 우리는 뺄 말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세비하면은 6일 테고 세비하면 18일 테고 세비하면은 얼마야? 54. 하지만 여기 6은 여기 54는 뺄마가 가능합니다. 또는 홀수계이기 때문에 등비 중함을 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곱하면 뭐 324가 나온다면 18의 제곱이니까 18이라고 쓸 수 있겠죠. 등비 중함에서 36이니까 6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이건 하고 싶지 않네요.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공비 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467번 3, 9, 27 이렇게 갈 때 500보다 커진다면 몇 번째 항인가?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것을 등차수에서는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뭐 그런 식의 질문했던 것 같은데 등비수열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. 보니까 그냥 3의 거듭제곱이네요. 그러면 3과 500을 가지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거듭제곱 3과 500은 뭐 몇 배야? 그러니까 3의 몇 제곱이면 넘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냥 81, 243 그 다음에 넘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. 이 경우는 729가 자, 그 다음에 469번 여기는 정말 일반항 하나, 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응용 문제를 여러 개 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항이 18,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.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
여섯 번째 항은 AR의 다수제곱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. 이 연립 방식을 풀어서 식 2개, 미비지수 2개니까 풀리겠죠. A와 R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런 연립 방식은 당연히 등비수열 곱하기로 보통 표현된 식이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립 방식 풀이법인 더하기 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를 쓰셔야 됩니다. 나눠주는 거죠. 그럼 R 세제곱이 이렇게 R 세제곱 빼는데 그게 이제 몇 배가 된 건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몇 배 됐죠, 이건? 27배 된 겁니까? 마이너스 27배가 된다고 봅니다. 자, R 값이 나오는 거죠. 마이너스 3이라고.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9A가 18이니까 A는 2가 나올 겁니다. 그럼 이제 일반항은 A 곱하기 R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M-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네. 이건 뭐 식으로 푸나 그냥 생각으로 푸나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3번 만에 27배가 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이겠죠. 471번. 아마 제가 이렇게 특별히 풀었지 않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이다.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80이다.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. 자, 정답이에요. 두 번째 항, 네 번째 항, 네 번째 항,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식을 써서 연립방식을 푸시면 되는 거고요. 나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R 제곱배가 됐네요. 4배가 됐는데. 자, R 값이 양수일지 무수일지만 혹시 또 다른 조건인지 살펴봅니다. 공비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네, R은 2로 확정을 짓고 네,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굳이 식을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A2와 A4는 공비 2배 제곱배 그러니까 네, 2번 차이 난다는 R 제곱배 차이 난다는 것을 이렇게도 R 제곱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R 제곱배 그러니까 3배 3배의 수들 더하면 그 합도 3배가 됩니다. 9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R 제곱배가 된다면 전체도 R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73번 473번은 뭐 미술 시간에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소실점 그런 거 배울까요? 원근법? 네. 그래서 이건 이제 닮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예, 무슨 말이냐면 닮음이 도형이 있다면 대응하는 점들을 이으면 저 끝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런 걸 소실점이라고 하죠. 수학에서는 닮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. 닮음의 중심. 교과서에서 이제 그 용어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네, 그래서 이런 라인 안에 띄어있는 도형들은 닮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원은 닮음입니다. 원은 원래 다 닮음인데 닮음 B가 일정할 겁니다. 물론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걸 명확히 파악하기보다 좀 쿨하게 풉시다. 질문이 제일 작은 원이 9래요. 반지름이. 제일 큰 원이 16이래요.
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? 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원은 등비수열 관계에 있을 테고 일정한 비율의 닮은 관계에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건 등비수열이 될 거야. 그 원의 반지름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등비 중앙으로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곱한 게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일반항 가지고 나온 질문은 싹 풀었습니다. 이번에는 세수. 등차 등비 수열에서 숫자 3개 주고 질문하면 다 중항 문제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,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 x값 구하라 하면 가운데 거 제곱하고 양옆에 거 곱한 게 서로 같다 라고 식을 세워서 그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477번은 세수의 합과 세수의 곱을 주고 세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T, A 플러스 2D 이렇게 쓰지 않고 A 마이너스 T, A 플러스 T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. 네. 등비수열이라면 AR의 제곱 이렇게 쓸 것인가 A, R분의 AR 이렇게 쓸 것인가가 고민될 겁니다. 등비수의 경우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. 보통 곱과 합의 조건을 주는데 이건 합이 거지 같습니다. 벌써 나와서 이 케이스는 합이 이보다 압도적으로 쉽습니다. 합은 3A가 되고 곱도 어렵지 않습니다. 합점 얘는 합은 이렇게 되고요. 곱은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둘 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그래서 등비수열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각각 14고 64라고 푸는 거죠. 그래서 또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. 일단 이것도 풀겠죠. AR은 4라고 4의 세제곱이니까 64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누겠죠. 나누면 R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4분의 14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. 네, 구할 텐데 여러분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공비가 2나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왜냐하면 급격히 커져갖고 2나 3이어도 한 5개 넘어가면 확 커지거든요. 4, 5, 6 이딴 거 쓰면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. 가끔 2나 4이 너무 뻔해서 애들이 너무 쉽게 풀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2분의 3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. 2분의 3. 근데 어쨌든 2나 3 그 숫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합이 14고 곱이 64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일단 등차수에서 합이 뭐 18이고 곱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면 등차수에서 합이 18이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6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666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. 그렇다면 등비수에는 그게 합이 아니고 곱이다. 곱이 64라고 한다면 444와 다를 바가 없어서 가운데가 4인 게 확실합니다. 자, 그리고 근데 더해서 14야? 그럼 공비가 2라고 해볼까? 생각을 해봅니다. 어차피 2나 3밖에 없으니까. 얘는 2일 되고 얘는 8이겠죠. 그럼 14네요. 그럼 이게 답이에요. 알겠어요? 네,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네, 꼭 연립방식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것은 이런 게 있죠.
세수의 합이 마3이고 곱이 8이다. 등비수의 세수를 구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가운데는 2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세제곱이 8이니까. 그럼 공비가 2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. 음수가 나오거든요. 3도 당연히 안 되겠죠. 일단 공비는 음수일 겁니다. 양수가 아니고.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.